이 댓글을 보고 화요일부터 더가웃에서 어슬렁거렸습니다. 서우철 선수 만나려고. 창원 NC파크에서 도보거리로 딱 385m 떨어져 있는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엠팍 385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NC 다이노스 취재하는 이원재입니다. 네, 지난 방송 꽤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호응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부담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이럴 일인가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고 다른 채널에서 뭐 조회수 1만 회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정말 감사한 숫자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좀 더 겸손하고 정직하게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취재를 직접 하시는 또 원재 기자도 마음이 다를 것 같거든요. 남다를 것 같거든요. 어땠어요?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조회수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에서 1만 회가 넘는 거는 조금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지도 몰랐고 댓글도 좀 적을 것 같아서 댓글에서 NC 궁금한 거 여쭤보는 거는 답변을 해드려야겠다 했는데 하나씩 100 몇십 개, 180개 정도 달렸나요? 그 정도가 달리면서 질문이 많아지니까 제가 지난주에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량 조절을 저희가 실패했어요.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 주기가 홈 6연전인 시기여가지고 아무래도 저희랑 가까운 엠팍이랑 있어서 현장 취재가 거리도 되게 많았고 풍성했는데 이제 원정을 간단 말이죠. 마침 많이 물어봐주셨고 홈 6연전이었으니까 제가 계속 야구장에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더가웃에서 위에서 여러 가지로 취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꼼꼼하게. 근데 이제 지금 화요일부터 원정 9연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원정 때는 조금 취재가 부실할 수 있다. 이번 방송이 너무 이렇게 기대를 키우는 방송 같은데 미리 밑밥을 까자면 다음 주는 조금 소소할 수 있다. 그래도 질문 남겨주시면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취재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고요. 조금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방송 이제 초창기 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기자라는 게 대신 질문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좋은 질문을 골라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모든 질문에 또 다 답변을 드릴 순 없다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게 서우철 선수의 또 타격에 대해서 우려를 섞인 말들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고 또 박세혁 선수와 그 데이비슨 선수의 더가웃에서 무슨 말을 했었나 중계 화면에 좀 잡혀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짤막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김희건, 김범준, 박시현 선수 이제 신인 선수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이 부분도 알아봤고요. 마지막에 지금은 좀 얘기가 들어가긴 했는데 감독 경질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솔솔 피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안 하려고 했던 얘기죠, 이건. 네, 계속 나와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NC 지난주 경기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다행히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네, 뭐 그 앞에 주말에 하나한테 2승 1무를 하고 조금 반등을 할 조짐을 보였는데 KT, 삼성 상대로 각각 2승 1패. 그러니까 지난주 6경기에서 4승 2패하면서 승률 5할 복귀했습니다. 5할. 그래서 뭐 이번에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NC가 좀 홈 11연패에 좀 빠져 있다가 이제 화요일 경기에서 이기면서 연패 탈출을 했다라는 게 좀 크죠. NC가 홈 성적이 원래 여러분 좋습니다. 작년에도 41승 1무 29패. 그러니까 5할 8푼 6리거든요. 상당히 성적이 좋았고 그리고 올해도 11연패 들어가기 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승 5패. 그러니까 7할 3푼 7리 극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패를 하면서 11연패를 하면서 14승 16패까지 갔다가 이번 주 하면서 다시 18승 18패 5할 승률로 돌아섰는데 이제 다시 좀 홈에서 강했던 모습을 보여줘야죠. 18승 18패 그래도 5할 승률이긴 하네요. 저 지난주에 4승 2패를 하면서 그 전에 워낙 좋았으니까 14승 5패를 했는데 이 승률이 확 내려갔으니까 제가 사실 가면 제가 승리 요정인 줄 알았거든요. 갈 때마다 이기니까. 고난의 시기를 지나왔다. 그래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좀 명장면 이런 거 좀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목했던 장면. 목요일 경기죠. KT전에 이제 8회 서우철 선수 적시타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간에 좀
서우철 선수가 득점권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날려버리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지난 영상 때도 서우철 선수의 부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멘탈이 괜찮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서우철 선수를 팬들이 많이 좋아하시니까 그만큼 또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재된 게 있을까요? 이 댓글을 보고 이제 화요일부터 더가웃에서 어슬렁거렸습니다. 서우철 선수 만나자고.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좀 걸어왔고 인사 나누고 이제 뭐 간단하게 그냥 편하게 질문 좀 했습니다. 타격감 괜찮냐고 했더니 뭐 똑같다. 뭐 그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괜찮다. 뭐 문제 없다. 이런 얘기 해줬고요. 뭐 타격 후전도 좀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제 전민수 타격 코치랑도 뭐 길게 얘기하면서 조금 본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야구장 출입하는 기자라고 해도 이렇게 부진한 선수를 찾아가서 인터뷰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도 네, 조심스럽게 좀 알아봤다라는 거고 또 다른 댓글에 또 서우철 선수에 대해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삼진이나 병살이 좀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 이 점이 수치상으로 확실히 드러나죠. 지난 시즌에 114경기에서 삼진 51개, 병살 9개. 올해는 68경기로 경기 수가 적은데 이미 삼진 54개, 병살 10개로 작년보다 많습니다. 확실히 수치상으로 좀 늘었는데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만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세부 지표 봤는데 이제 병살이라는 게 결국 땅볼 타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뭔가 타격 메커니즘이나 뭔가 스윙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외야로 타구가 나가야 될 게 땅볼 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병살이 늘었나? 근데 수치상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땅볼 뜬공 비율을 보면은 작년에 0.92, 올해 0.90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번의 뜬공을 쳤을 때 땅볼이 92번이었다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100번의 뜬공을 칠 때 땅볼이 90번이다. 큰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줄었죠. 그 뜬공 비율이 더 많아진 거죠. 삼진도 좀 컨택 능력이 떨어지면서 삼진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서 봤는데 헛스윙 비율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8.1에서 10.4로 100번 공이 들어오면 8.1번 헛스윙을 했다. 근데 이제 10.4번으로 조금 늘었죠. 급격히 나빠진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물론 더 잘하면 좋겠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라 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삼진도 많고 병살도 많지만 이게 뭔가 스윙 메커니즘이나 뭔가 타격이 세부적인 지표를 따져봤을 때 이 선수가 막 무너져 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뭐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서 이제 뭔가 스윙이 확 무너졌다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코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그때 한 타격 퓨전을 할 때 배팅 칠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데 전민수 타격 코치님이랑 한 5분 넘게 얘기를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틈을 봤다가 잽싸게 달려가서 전민수 코치님하고 부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좀 어떤 얘기를 좀 하셨는지 뭐 그런 것들 여쭤보면서 이런 수치적인 것도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수치적인 것도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것도 이 얘기도 들려서 말씀하셨나요? 네네 당연히 이런 뭐 비율 수치상으로는 막 크게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크게 엄청 나빠졌다거나 뭐 그런 기미는 안 보이는데 병살도 늘고 삼진도 좀 늘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코치님 말씀입니다. 서우철 선수 우타자고 발이 빠른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병살은 또 치다 보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다. 시즌 초반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온 점이 리프레시가 안 되면서 그랬지 않았겠나. 삼진도 마찬가지. 그런 점들을 타격 파트에서 주기별로 체크하면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댓글 질문은 없었는데 득점권 타율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득점권에서의 좀 부진이 있긴 있거든요. 분명히 올 시즌 타율 3할 4리입니다. 근데 득점권에서 타율은 2할 6푼 8리죠. 본인 타율보다 저조한 거 맞습니다. 분명히 선수가 이 점 인지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팬들이 아쉬워하고
좀 화도 나신다는 것도 다 이해한다고 선수가 얘기를 했어요, 직접. 전민수 코치 진단은 득점권 타율도 계속해서 타석에 들어서면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타율을 회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권 타율 표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본인 그 수치에 맞게 수렴을 한다는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은 이미 전문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자기 퍼포먼스, 자기 기술이나 이런 자기 스윙 이런 게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위축돼서. 서우철 선수는 그런 걸 아직 판단하기에는 서우철 선수가 아직 표본이 적다는 겁니다. 네. 작년에 1군 주전으로 이제 좀 발돋움했고 올해는 1군에서 이제 주전으로는 두 번째 시즌인데 그런 걸 판단하기에는 표본이 아직 적다는 거죠. 그리고 전민수 코치가 이 점도 얘기했습니다. 작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서우철 선수가 결정적인 말로 홈런을 쳤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 다 그 장면 짜릿한 네, 기억이 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결정적 순간에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다라고 크게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선수가 그리고 멘탈이 상당히 강하고 서우철 선수가 경기 준비를 매우 착실하게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득점권에서 좀 심리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리프레시 해줘야 되는 게 네. 타격 코치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현장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해줬던 기억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거에 더 이제 임팩트가 남아가지고 네네. 또 걱정 섞인 말씀해주시는 것 같고 다행히도 또 지난주에는 또 해줄 때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리프레시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 네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 경기에 2안타 2타점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팀이 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타선을 잘 보시면은 요새 서우철 선수가 6번 들어섭니다. 네. 그 앞에 뭐 박민우 선수 들어가고 박민우, 손아섭, 박건우, 데이비슨, 권희동 이렇게 5명의 선수가 들어가요. 이 선수들이 NC 타선을 쭉 이끄는 고정돼 있는 타선입니다. 거의 뭐 2번, 5번 자리만 좀 바꾸지 네네. 한 번씩. 그러면은 그 판이 사실 서우철 선수한테 많이 깔려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서우철 앞에서. 선수가 왜냐면 앞에서 잘 그쵸, 치니까 깔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우철 선수가 득점권에서 좀 더 해결을 해주면은 네네. 좋은데 서우철 선수가 그런 걸 좀 리프레시를 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 좀 그런 득점권 타석에서의 그런 자신감이 참 중요하다라고 느낀 점이 경기 끝나고 이제 서우철 선수랑도 인터뷰를 하고 좀 취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득점권 타석 들어간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네. 이날 첫 타석에서 서우철 선수가 삼진을 당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강인근 감독님이 따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불러서 볼쳐도 된다. 그리고 초구부터 막 휘두르도 되니까 너 잘하는 거 해라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서우철 선수가 그때는 좀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런 뭔가 고민이 내가 타석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휘두르야 하나? 아니면은 조금 방어적으로 볼넷을 고자낸다거나 해서 추수를 할 수 있게 좀 방어적으로 타격을 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했는데 감독님이 볼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회 주자 2루에 있는 상황에서 초구를 타격을 해서 적시타를 터뜨렸죠. 그러면서 자신감을 찾아서 8회는 또 4대2로 좀 앞서가고 있던 때인데 그때 또 한 번 더 주자 2루에 있던 주자를 적시타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뭐 4대2에서 5대2가 뭔 큰 차이냐 할 수 있지만 9회에 또 마무리 이용찬 선수가 그날 1점 홈런을 맞았거든요. 5대3으로 경기가 끝났어요. 근데 만약 4대2에서 홈런이 나왔으면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2점 차랑 3점 차는 큰 차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 경기를 좀 쉽게 가져오는데 네네. 공헌을 했던 점도 세기를 있을 것 같습니다. 박았다. 그렇죠. 좀 세기를 박은 점수였죠. 네. 데이비슨 선수가 홈런 1위 올라선 소식.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20홈런을 쳤거든요. 20홈런. 네네. 근데 20홈런은 좀 당연히 뭐 충분히 한다고 봤다. 잘하면 뭐 30홈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사실 시즌을 절반은 안 치렀기 때문에 페이스상으로 40홈런이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시즌들이 40홈런 가능한 페이스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근데? 그거에는 이제 감독님이 하하하 웃으시더라고요. 어제 만났습니다. 어제 또 네네. 더가웃에서 데이비스 만나서 통역분이랑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뭐 좀 질문했을 때 일본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캠프 때 스윙 기술 많이 준비했다. 뭐 그리고 네네. 또 시즌 중에도 또 동료들이랑 소통하는 모습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데이비슨 선수가 그 박세혁 선수랑 그 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네네. 중계화면에 잡혀가지고 네. 저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렇죠. 라는 거에 또 좀 화제가 이제 됐는데 박세혁 선수가 뭔가 열심히 알려주는 모습. 네네. 그래서 조금 뭐 팬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이제 데이비슨 선수한테 한번 물어봤다고요. 네네. 어제 그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냥 데이비슨이 이제 KBO 리그 첫 시즌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도 일본 야구를 경험했지만 한국에서 또 새로운 야구에 적응을 해야 되고 조금 더 그런 점에서 주변 동료들의 조언을 많이 구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박세혁 선수는 베테랑 타자죠. 베테랑 타자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포수기도 하죠. 네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포수 수비를 하면서 여러 타자들의 스윙을 많이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 정밀하게 스윙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의견 나눴다고 합니다. 좀 잘하는 외국인 선수들은 팀에 잘 스며드는 것 같아요. 초반부터. 네네. 패디 선수도 그랬고. 그렇죠. 뭐 패디 선수도 참 친화력이 좋고 뭐 네네. 본인이 뭐 선수들 부러워서 모아서 얘기도 하고 하니까 적응하려고 이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제가 이거 이제 대본 미리 받아보고 네. 그 기사가 생각이 났거든요. 박세혁 선수 네. 그 더운데 배팅볼 던져주고 했던 그 기사. 네. 평소에도 되게 리더십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그 기사를 썼죠. 사실 선수들이 일정을 보면은 이제 경기 전에 훈련을 하고 이제 치료를 받을 것도 좀 있고요. 뭐 워낙 이제 많은 경기를 뛰다 보면은 이제 잔부상도 있으니까 뭐 트레이닝 파트에서 치료도 좀 받고 휴식도 취하고 특히 여름에는 무더위가 가만히 서 있어도 힘들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자기가 이제 고참이 네네. 먼저 나와서 뭔가 여름에 후배들 기살려주려고 배팅볼 던져주고 이런 거 네네. 쉽지 않거든요. 박세혁 선수도 본인이 특히나 포수여서 체력 소비가 심한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할 수 있던 거, 후배들 챙기는 모습, 네네. 항상 베테랑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 그런 것들 참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작년 기사가 생각이 나면서 네. 이 선수의 팀 내 입지가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리더십이 되게 강하고 네. 좀 선수들 후배들 품을 줄 아는 선수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지금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영준 선수랑 사실 네네. 언론에서 뭔가 요즘은 좀 덜한데 시즌 전이나 뭐 이럴 때는 좀 궁금했죠. 누가 주전 네네. 포수냐 이런 거. 캠프 갔을 때 일인데 네. 이것도 참 박세혁 선수가 뭔가 주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네. 새 고참으로서 이제 훈련을 포수들이 같이 하잖아요. 그럴 네네. 때 좀 파이팅도 열심히 내고 훈련 분위기도 즐겁게 조성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김영준 선수가 경쟁자지만 김영준 선수가 후배가 필요한 부분 만약에 내가 조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조언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참 좋았다고.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도 윤수강 배터리 코치가 박세혁 그런 모습에 참 고맙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댓글 피드백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휘건 선수. 이 네. 김휘건 선수가 올해 신인 1라운드로 뽑혔는데 그 임상현, 최우석 선수는 1군 밟았는데 이 김휘건 선수가 안 보인다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네네. 김희건 선수는 좀 팔꿈치 안 좋아서 재활했고 D팀에서 그러니까 3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라운드 지명 선수라서 저도 종종 구단에서 짬날 때마다 질문을 하고 다른 기자들도 자주 질문이 나오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작년에 신영우 선수 그랬고 올해 김희건 선수에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좀 꾸준히 복수 관계자한테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김희건 선수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가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차근차근 육성을 해나갈 선수이기 때문에 팬들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되게 재미없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막 펌프질 할 수는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취재한 내용을 전달해드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김범준 선수에 대한 질문도 제가 좀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언제쯤 N팀 콜업이 될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 네, 이것도 뭐 강용 감독님께 질문했습니다. 네. 강용 감독님이 직접 답변했습니다. 지금 계속 유심히 잘 지켜보고 있고 타격력이 훌륭한 선수라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한다. 1군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야는 프로 차 있고 수비적인
수비적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외야가 지금 안 된다면 혹시 일루수로는 어떨까 해서 일루수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C팀이랑 또 얘기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송구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확대 엔트리 때 이제 그때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김범준 선수가 이제 현재 육성 선수 신분입니다. 네. 그래서 육성 선수면은 1군에 들어오려면은 등록해야 됩니다. 한 시즌 등록할 수 있는 숫자 65명입니다. 투수 파트를 위해서 보통 이 숫자를 조금 남겨놓는다고 해요. 취재를 해본 결과. 그래서 만약 65명을 다 채웠는데 누군가 오냐 한다. 그러면은 방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 저희 NC 외야가 제가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박건우, 권희동, 김성우, 손아섭, 천재환, 박한결, 한석현, 박영민, 박시원, 송승환 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넘는 게 1군 진입의 관건입니다. 네, 외야가 참 빡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한 이름 중에 박시원 선수 또 요즘 핫하던데 네. 이 선수는 어떤가요? 박시원 선수도 또 NC에서 좀 기대하는 자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죠. 작년 말에 이제 호주 프로야구 또 파견도 보냈었고 네. 올해 초에는 미국 애리조나 캠프 1군 캠프에도 같이 캠프를 소화할 정도로 신경을 쓰는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외야가 좀 빡빡해요. 그래서 수비가 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박지원 선수 외야 전 포지션 가능하고 현장에서는 중견수 수비 범위가 넓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간혹 중견수로 출전하는 뭐 원래 자익수 보는 선수죠. 권희동 선수보다는 넓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말로는 그러니까 박지원 선수 말로는 본인이 중견수랑 우익수로 출전을 많이 했다 피처스에서. 그래서 그쪽이 편하다, 좌익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1군에서 쓰임새가 있죠. 지난 시간 좀 이야기했던 박한결 선수나 이제 김범준, 또 방금 얘기한 김범준 선수도 조금 수비에서 능력치가 조금 더 되면은 1군 진입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수비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수비력이 중요하죠. 사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주전 유격수 보는 김주원 선수도 네. 사실 홈런 10개 치고 도루도 10개 하고 뭐 국가대표도 하고 하는 이 선수인데 뭐 상당히 뭐 기대가 많죠, 팬들이. 근데 이 선수를 1군에서 붙박이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비라고 했습니다. NC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포지션을 꿰차려면 수비도 돼야 한다는 겁니다. 타격 재능만으로 꿰차기에는 뭐 여러 가지 구단의 상황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NC 외야가 풀로 차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수비나 이런 거에도 좀 어느 정도의 그거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 강인권 감독 경질설, 이게 댓글이 첫 방송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달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매듭을 짚고 가야 되지 않나. 네. 물론 지난주에 좀 경기가 잘 돼서 또 이야기가 좀 들어가려나 싶긴 한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에 방송에서도 이 댓글이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계속 이런 점들을 경질설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드리는 말이 뭔가 캡처나 박제돼서 다르게 해석돼서 나갈까봐 그런 점들이 걱정돼서 얘기를 안 했는데 계속 달려서 설명드립니다. 네, 그럼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감독 경질과 관련해서는 얘기조차 나온 게 없습니다. 구단 내부에서 애초에 경질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일단 커뮤니티에서 뭐 썰쟁이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시작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몇 기자님들이 이미 앞서서 확인이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죠. 네. 구단에 확인해서 구단은 금시초문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거기서 저는 끝났다고 봤는데 그럼에도
거기서도 썰이 또 더 돌았는데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 막 이렇게 써놓으니까 뭐 감동 변동 네네. 이런 얘기가 도니까 네. 진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일단 경지를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얘기 다 사실 아닙니다. 일단 면접 봤는데 안 됐다, 뭐 프런트가 요청했는데 모기업이 뭐 안 된다 했다, 뭐 이런 것도 다 사실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토 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뭘 시작을 해야지 그 뒤에 뭔가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데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또 연패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제일 또 많이 이제 욕을 먹는 자리가 감독의 자리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수모 아닌 수모를 겪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구단에서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된 얘기된 바가 없는데 얘기가 계속 돌아서 좀 답답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감독님 뵙기가 조금 얼굴 보기가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좀 분위기를 살폈을 때 그런 점들이 크게 뭐 감지된 바가 없습니다. 최근 3번 시리즈 모두 이닝 시리즈 가져오면서 승률 5할도 복귀를 했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 적도 없고 지금 당장에 뭐 진행되고 있는 바도 없고 전혀 아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정규리그 4위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하위권으로 분류됐던 팀입니다. 작년에. 근데 이제 4위 했고 와일드 카드 준 플레이오프 이기고 플레이오프에서도 5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이끈 그 팀의 또 수장이 지금 강인권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패가 길어졌다고 당장 경지를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았나, 뭐 그런 이런 얘기다, 그런 얘기가 나올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전혀 사실 무근인데도 네. 그럴싸한 이야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만드니까 사람들도 믿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뭐 모기업이 어려워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도는 것도 있고요. 네. 뭐 이게 하나하나 다 아니다라고 근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어려울 정도로 여러 썰이 돌다 보니까 근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출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썰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불분명하게 올라오는데 우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 했는데도 계속 그런 게 재생산된다는 것에 대해서 NC 구단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물론 앞에 경질 얘기가 경질 얘기가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뒤에 나온 모기업 관련된 얘기는 당연히 애초에 없었던 거긴 합니다. 모기업이 어려운 거 사실이죠. 그래서 구단이 조금 비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줄이는 것도 맞습니다. 올해 제가 체감했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선수단과 관련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수단 투자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못하는 거는 NC에서도 말도 안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모기업과 관련된 것도 좀 그럴싸하게 나오는 그런 루머들도 출처가 불분명한 거는 너무 믿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조차 나온 적이 없다라고 네. 물으신다면 네라고 확실히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경질과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온 게 없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댓글 이제 그만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거 가지고도 제가 진짜 지난주에는 진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 확인을 거쳐서 이제 네네. 좀 정리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나름대로 또 확인의 절차를 거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좀 그래도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네. 근데 연패할 당시에 보면은 좀 이대학 선수도 빠지고 뭐 카스타노 선수도 빠지고 1번 타자 치는 박민우 선수도 좀 빠지고 전반적인 타격 사이클이나 뭐 이런 투수진들도 사이클이 좀 내려오는 사이클이 다 네네. 겹쳤어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그러면서 좀 그랬는데 지금 박민우 선수 오고 카스타노 오고 이재학 선수도 이제 이번 주에 지금 퓨처스 또 한 번 더 등판이 있습니다. 이제 곧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시 조금 도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 비해서 굉장히 분량을 길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다. 아, 저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생각합니다. 뭐죠? 다음 주 방송이 조금 부실할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게 2주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 보시다가 한번 중간에 잘라서 아 이건 다음 주 월요일에 야구 없으니까 그때 봐야지 하고 보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저희가 내용을 좀 쟁여놨다가 아껴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 다시 좀 하긴 했는데 사실은 네네. 취재하고 안 내용을 바로바로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취재거리가 좀 없을 때는 방송이 분량이 짧아질 수도 있다. 네네. 방송이 좀 많이 짧아질 수도 있다. NC가 홈 경기에 있을 때는 또 얘기를 풍성하게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요. 원정 가니까 또 원정 갔을 때 또 많이 이기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방송도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댓글 남겨주시면 그래도 취재할 가치가 있다 싶은 거는 또 열심히 취재를 해서 오니까 얘기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근데 이게 또 얘기하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전 참 좋았던 게 사실 그런 댓글 많았잖아요. 네 생각이 틀렸다. 아 제 생각이요. 네네. 아 그렇죠. 제 저는 생각 그런 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토론거리를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사실 팬들 말이 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그거밖에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가져온 팩트를 통해서 사실 그 사실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우리 자아자찬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준비해온 팩트들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올려놓고 뭐 댓글창이든 그런 걸 통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길게 해봤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말은 이만 줄이고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현수였습니다. 네 이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